사과 Listen and Speak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는 문법에 맞는 표현도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문법에 맞지 않은 비문적인 표현도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암기를 통해서 학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발달이 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게 되면 물론 본문이 되게 길어요. 본문이 보통 본문 5, 6까지 나오면서 본문 하나하나도 짧지 않은 지문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한 과에 본문 5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분량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리슨 앤 스피크 같은 게 들어는 있어요. 리스닝이라 그래서 들어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문이기 때문에 회화 표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학교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어차피 수능을 위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 위주보다는 문법으로 어떻게 분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답이 하나만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 즉 수능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좀 게을리하면 내신이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주의를 하시고 자, 사과에서는 리슨 앤 스피크니까 아직은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둬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Listen and speak 1. Listen and write. Hi Amy,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이런 말이죠. 동사. 자연스럽게 분석이 돼 나가야 해요. Long time no see. 오랜 시간이다, 못 본 지 오랜 시간이다. 이것도 보면 뭐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 앞에 마치 명사처럼 노우도 나왔고 뭐 이런 표현들 문법적으로는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막 이리저리 문법을 끼워 넣다 보면 가능은 하겠지만 결국 이건 비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민호, how have you been? 이라고 돼 있죠. have been이 현재 완료로 동사로 쓰였고 주어는 you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비동사나 become 동사 그리고 감각 동사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stay, get, grow, turn 이런 표현들이 몇 형식 동사라고 했냐면 2형식 동사라고 했었죠. 2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때 보어는 주어와 일치한다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를 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how를 썼다는 얘기는 형용사를 물어봤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하니? 이렇게. 그래서 답변이 형용사로 나온 거죠. Gre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때 왜 현재 완료라 함은 두 개의 시점을 연결해 주는 시제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두 개의 시점이 연결됐으니까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되는 거죠. Great. 잘 지냈어. How did you come here from the airport? 공항에서 여기 어떻게 왔어? How를 물어보면 수단이나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단이나 방법은 뭘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by 플러스 교통수단 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by 다음에 교통수단을 쓸 때는 정관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by the subway라고 하지 않고 by subway, 뭐 택시를 이용했다 by taxi, by bus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I came here by subway. 지하철로 왔어요. How do you feel about the subway in Korea? 주어 동사 전치사 about에 대한 목적어, in에 대한 목적어. feel 좀 전에 말한 감각 동사 중에 하나에 속하죠. look, sound, feel, smell, 그리고 taste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5가지 동사는 감각 동사니까 감각 동사 뒤에는 주로 형용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how가 온 거예요. 이렇게. how, feel, 형용사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답변도 형용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I think it is very clean. 매우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think하고 it 사이에는 that이 생략돼 있죠. 이때 that은 뭐 listen and speak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익혀놔야 됩니다. 접속사 that의 종류 3가지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 동격 that,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접속사 that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동격 명사절도 해석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이 접속사 that에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뭐 손도 못 대는 거죠.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오는 거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요. 동격 that 앞에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앞에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완벽한 문장이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that.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주로 이렇게 생략돼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lesson and choose로 가겠습니다. Brian, did you hear 주어 동사 목적어. Did you hear the news? 과거형입니다. 뉴스를 들었니? 그랬더니 what news라고 했어요. 우리가 what news, 어떤 소식이라고 할 때 what news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which new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어떤 소식 이렇게 다 꾸며주는 거니까. 그리고 둘 다 what이건 which건 둘 다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what과 which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which는 선택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막연한 뉴스잖아요. 너 뉴스 들었니? 그럼 도대체 어떤 뉴스, 어떤 분야의 어떤 뉴스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what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야, 나 어제 A라는 뉴스도 듣고 B라는 뉴스도 듣고 C라는 뉴스도 들었는데 너 세 개 중에 한번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which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ich가 들어가면 보기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보기가 없기 때문에 what을 썼다는 겁니다. We can use smartphones.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During classes. 수업 시간 동안에 from next week. 다음 주부터 라고 돼 있죠. 자, during이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의미가 같은 접속사와 전치사 요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는 뭐가 들어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알아놔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을 맞춰야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문제를 다 맞춰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요. 분사가 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오게 돼 있고 목적격 자리에는 명사나 동명사를 쓰게 돼 있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세 쌍은 꼭 익혀주세요. because 전치사 because of 접속사 while 뭐뭐하는 동안의 전치사 during 그리고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를 나타내는 거죠. despite 요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during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만 나와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했고 yes, I heard that. 난 그걸 들었어 라고 할 때 that이나 this를 언제 쓰는 거냐면 앞 문장 전체를 나타낼 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I heard it 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 문장 전체니까 다음 주부터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나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How do you feel about that? 또 형용사로 물어보기 때문에 how가 나왔겠죠. 주어 동사, feel 감각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그래서 how로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I think it will very useful. 형용사로 또 답변을 한 거죠. 이렇게. 나는 그게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 또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I can look up words. 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I do not know.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 look up 이라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look up은 뜻이 존경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지금처럼 사전 같은 거를 찾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그렇게 lookup을 쓸 수 있죠. 물론 찾다라고 하게 되면 look for를 쓰기도 하는데 look for는 언제 쓰냐면 내 지갑 어디 갔지? 내 스마트폰 어디 갔지? 라고 할 때 그때 찾다 이렇게 쓰는 거고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는 look up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 하나 words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서 I don't know라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명사가 나와 있는데 뒤에서 주어 동사가 꾸며주면 100%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words 사물이면서 목적격이니까 which 혹은 that이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Yeah, I can also fi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정보를 또한 찾을 수 있겠어. Right, 맞아. It will be very helpful. 매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Listen and speak to, listen and write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enjoy the movie? Did you enjoy? 일반 동사가 있을 땐 이렇게 do나 did, 시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이걸 의문문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일반 동사 했을 때 의문 만드는 거는 do나 does를 앞으로 보내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요거를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고등학교 공부에 맞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동사를 분리하고 시제 표현을 앞으로 보낸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지금 좀 어렵죠. 난해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여러모로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이건 볼게요. She works well. 그녀는 일을 잘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works 이 동사를 시제와 동사를 분리하는 거예요. 시제와 원형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 시제표를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works의 원형은 work잖아요. 그럼 무엇과 work가 결합해야 works가 될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doe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e does work well 이렇게 분리하고 그러면 이게 시제를 나타내고 이건 원형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앞으로 보내주면 does she work we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she worked well 잘 일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worked 원형은 work 그럼 무엇과 work가 결합해야 worked가 될까요? 과거니까 did 그럼 요건 시제를 나타내고 이건 원형을 나타내니까 이걸 가지고 의문문으로 만들면 did she work well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고 다른 문법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왜 처음에 배울 때 그냥 do나 does를 앞으로 빼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배우냐면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가르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빨리 이걸 습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놓으면 이 works라는 게 does와 work의 결합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요. worked가 did와 work의 결합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학습에 특히나 영어 학습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주면 대단히 유용하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you enjoyed the movie인데 두 개 분리하는 거예요. did하고 enjoy로. 그래서 의문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Yes, I like it a lot. a lot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겠네요. What did you like most about it? 그 영화에 대해서 이튼 영화겠죠?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like에 대한 목적어는 what이 해주고 있고요. most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most는 최상급의 형태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최상급의 형태인데 조금 전에 이 most가 뭘 꾸며준다 그랬냐면 동사 꾸며준다 그랬죠. 그러면 부사의 최상급인 거예요. 보통 최상급이면 정관사 더를 붙여주지만 부사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주지 않는 겁니다. The acting was so great. 연기가 아주 좋았어요. I am with you on that.
그것에 대해서 이 그것은 뭐냐면 앞문장도 전체를 나타내는 거겠죠. 너와 함께 해 이런 말이니까 아 나도 동의해 이런 말이죠.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Are you with me? 이런 표현이 있는데 Are you with me? 너 나랑 같이 있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동의해? 이런 말도 있고요. 동의하니?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 말 듣고 있니?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되니까 이건 맥락상 그 점에 동의해 라는 표현이 되겠죠. Listen and match. 또 다른 conversation입니다. Hi Jessica, why are you always drinking? 현재 진행형이죠. 동사 주어, energy drink 목적어입니다. 너는 왜 언제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니? 라고 물어봤어요. Because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Why로 물어보니까 because로 나와야 되겠죠. They help me stay awake 이런 말이죠. help란 동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는 3형식으로도 쓰이고 5형식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각각의 형식은 아주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놔야 되겠죠. 3형식이면 뒤에 목적어 오는 거고 5형식이면 목적어, 목적보 오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3형식으로 쓸 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를 쓰게 돼 있어요. 5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보 자리에 to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를 쓰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o stay awake 이렇게 나와도 되고 to stay awake 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stay 좀 전에 우리 봤었는데 stay, get, grow, turn 이런 동사는 감각동사도 아닌데 뒤에 효용사 오는 동사라고 이형식 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효용사 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항상 깨어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I am with you on that. 나도 동의해. 하지만 they have too much caffeine.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비교급 수식하는 말은 많이 배웠어요. 비교급 수식할 때는 even, much, still, far, a lot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 좀 빗대서 원급 수식하는 말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So, very, quite, that, too.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요 to예요. 요건 약간 부정적인 내용에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to 쓴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는 얘기죠. 너무나도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much, 카페인이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much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Well, they help me. 나를 도와주는데 focus on my study. 여기도 역시 목적 보호자의 원형 부정사를 쓰고 있네요.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energy drinks를 말하겠죠. 내가 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Did you know that? that 나왔고 앞에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고요. 뒤에 목적절을 포함 목적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Too much caffeine can hurt your bones. 지나치게 많은 카페인은 너의 뼈를 상하게 할 수 있어. 약화시킬 수 있어. 다는 걸 널 아니? 라고 했더니 Oh, I didn't know that. 대시 의미하는 거 문장 분석할 때 대시 의미하는 건 앞 문장 전체라고 했어요. Too much caffeine can hurt your bones. 이걸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I think you should drink energy drinks less often. 너는 마셔야만 에너지 드링크를 less often. 좀 더 덜 빈번하게 이런 말이 덜 자주 마셔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ess 비교급이죠. 앞에 꾸며주고 있습니다. Maybe you are right. Thanks, Tom. 아, 그래. 네가 맞는 것 같아. 고마워, Tom. 이라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What are all these boxes? 동사고요. 주어는 이렇게 되고 all이 boxes, these boxes 다 꾸며주고 있죠. 모든 이러한 상자들이 무엇이니 수지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의문문이에요. They are items. 이것들은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들?
I ordered online. 온라인에서 주문했던 그러한 아이템들이다. 앞에서 잠깐 봤는데 items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뒤에서 I ordered라는 주어 동사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각이 나야죠.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선행사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 대신나 which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You like shopping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거 너 좋아하는구나. 맞지? 라고 했죠.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뒤에 나와 있는 don't you 이런 걸 우리가 tag question. 태그는 꼬리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Listen and Speak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부가 의문문 몇 가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부가 의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주어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you가 주어니까 여기도 you, 주어 일치 나왔죠? 두 번째는 시제를 일치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현재 시제다니까 don't 현재잖아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중요한데 의미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앞쪽이 긍정이잖아요. You like shopping. 근데 don't 부정으로 나와 있죠. 근데 앞에서 만약에 부정이라고 했다면 뒤에서는 반드시 긍정이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동사는 비동사로 봤고요. 일반 동사는 do나 does로 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조동사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앞에 지금 일반 동사 썼잖아요. 그래서 do 왔고 의미가 반대니까 don't you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형태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Yes, I do. 맞아요. 이때 do가 의미하는 건 like shopping on the internet 이런 말이죠. 근데 왜 생략했겠어요?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yes, I do만 가지고는 이 do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때 쓰이는 do를 우리가 대동사라고 했죠. 대동사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동사는 언제 쓰냐면 동사 이후의 표현이 반복이 되면 반복될 때 반복되는 말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대신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이하가 반복이 되면 비동사로 받는 거고요. 일반 동사 이하가 반복이 되면 do나 does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like shopping on the internet을 봤기 때문에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do가 와 있는 거예요. How do you feel about online shopping, Tommy?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feel 형용사니까 how로 물어봤습니다. I don't like it at all. 난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Not at all. 전혀 뭐뭐 않는 이런 말입니다. Not any longer 하고 같은 말이에요. Not any longer. 이렇게. Why? 라고 물었고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what item actually look like. 어렵기 때문이다. 뭐가 어렵냐면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it는 가주어로 쓰였고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진주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가주어 자리에는 it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진주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나 대절을 쓰는 거예요. 물론 동명사가 오는 구문도 있어요. 문법책을 풀다 보면 있을 텐데 요즘엔 거의 쓰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사뿐히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문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it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아는 게 어려운데 what item, 의문사, 주어, 동사.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what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what하고 like를 합쳐서 얘는 how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to know how an item looks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치사에 대한 목적, like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what이 나왔는데 이 두 개의 의미가 how니까 how 다음엔 like가 오지 않겠죠. 그리고 how로 질문했다는 얘기는 형용사로의 답변을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 거 맞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I am with you on that. 거기에 대해서 나도 동의해. It is also difficult. 주어 동사 보어인데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it 가주어, to야가 진주어. 또한 어렵다. 뭐가? To return an item. 물건을 돌려주기가 어렵다.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만약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걸 돌려주기가 어렵다. You're right, but I think it is very convenient.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명사절을 이끄는 데 생략돼 있고요. Well, 그래. Convenience isn't everything. 편한 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Not every 라고 쓰여주죠. everything 나왔으니까 not always, not necessary 이런 표현들 not all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every나 all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두가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요거는 언제나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not necessary는 반드시 뭐뭐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관련해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사과 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본문은 본문은 일단은 영어 문법에 잘 맞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누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지만 영어는 영어 문법에 맞는 문장이 한 60% 정도 되고요. 영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한 40%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60%에 해당하는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게 좋죠. 물론 60%를 공부하다 보면 이 40% 문법에 맞지 않고 흔히 말하는 뭐 원어민들은 원래 이렇게 써라고 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 안 되고요. 영어 문법으로 설명이 가능한 쪽에 주안점을 두면서 문장을 분석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본문을 공부할 때는 지문이 조금 나왔을 때 이게 요거는 3과에 있었다, 4과에 있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문은 주제가 이거였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지문이 진행이 됐었어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문을 우리가 수능과는 다르게 내신은 어떤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우선돼야 되는 거죠. 물론 중학교 때는 지문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암기만 완벽해도 점수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당장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는 수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야 우리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어려움 없이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점수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에만 충실해 버린다면 그건 중학교에서만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절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수만 잘 받는 거지 점수를 잘 받는다고 영어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멀리 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입니다. Dig harder, Stanley. Stanley, 더 열심히 팔아 이런 말이죠. 그리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요 표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Dig harder 라고 나왔는데 hard라는 말은 열심히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힘든 이라는 말이 있고요. 열심히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열심히 하는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단단한 이런 말도 있고요. 딱딱한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뜻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뜻이 있는데 hard는 보통 형용사로 이런 뜻인데 부사로 만들 때는 보통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 때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hard에다가 ly를 붙여서 열심히 혹은 뭐 힘들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런 뜻은 없고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hard란 단어의 특징은 단순히 이렇게 뜻만 아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영어 단어의 뜻을 아는 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의 기본이 이제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암기를 하는 거는 영어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워밍업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hard라는 단어의 특징을 알아야죠. 형용사, 부사의 형태가 동일하다더라 이런 말이에요. 요게 이 단어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사 형용사의 뜻이 다 있고 힘든 힘들게 단단한 단단하게 딱딱한 딱딱하게 라는 뜻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동일한 것들은 뭐가 있느냐? 지금처럼 hard가 있고요. fast, near, high, short, long, late, 그리고 large 정도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ly를 붙이면 뜻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hard 봤잖아요. hardly 하게 되면 거의 뭐뭐 않는 이렇게 되는 거고 fastly란 단어는 없고요. nearly 하게 되면 가깝게가 아니라 거의 이런 말이 되는 거고 high에다가 ly 붙여서 높게가 아니라 매우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shortly 하게 되면 짧게가 아니라 즉시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longly 이런 표현은 없고 lately 하게 되면 최근에 라는 부사 그리고 largely 하게 되면 크게가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ard가 er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비교급이어도 한 번 부사는 계속 부사고요. 한 번 형용사는 계속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부사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형용사와 부사 형태 동일한 거 좀 전에 봤고요. 이 형용사하고 부사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그 다음에 최상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형태가 3개, 부사도 3개니까 형용사가 원급이든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형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한 번 형용사는 계속 형용사인 거고 한 번 부사는 계속 부사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원급, 형용사의 원급은 어떻게 된 걸 형용사라고 하냐면 전미어가 OUS로 끝나든지 TV로 끝나든지 어블로 끝나든지 뭐 FUL로 끝나든지 이런 걸로 끝나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의 특징은 뭐냐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명사만 수식해 주는 겁니다. 형용사는 다른 거 수식 못 해줘요. 그리고 부사는 뭘 수식해 주냐면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죠. 요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비교급은 어떻게 되냐면 원급에다가 er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than이라는 형태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원급에다가 er 혹은 부사의 뭐 ly로 끝났더라도 거기다가 er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3음절 이상일 때는 more than 이렇게 되는 거죠. 3음절 이상. 최상급은 the est를 붙여주는 거죠. est 붙여주는데 이거 말고도 the most 이렇게도 해주는데 뭐가 붙거나 the most 이렇게 할 때는 3음절 이상의 단어일 때 3음절 이상.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서 정관사가 항상 따라붙는 건 최상급에만 따라붙는 거예요. 최상급.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정관사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The world. world 세상은 하나밖에 없죠. The internet.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방에서 웹사이트 주소만 딱 입력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어디에 있건 간에 한국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최상급도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관사가 항상 포함이 돼 있는데 하나 더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는다. 요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것도 그냥 같이 기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최상급이면 정관사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비교급이나 원급에도 정관사가 붙여진 경우가 눈에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원급이나 비교급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온 게 아니라 뒤에 명사가 있어서, 형용사인 경우는 뒤에 명사가 있어서 관사가 오는 거지 원급이나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정관사를 써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비교급 앞에 단순 비교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관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원래는 안 쓰는데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예요. 왜 원래 안 쓰는데 예외적으로 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강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가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중학교 때는 이런 것만 외우거든요. 그래서 더비 이렇게 외우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법 문제를 보다 보면, 문법 문제를 보다 보면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처음 배울 때부터 그냥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 비교급 자리에는 뭐가 오느냐? 형용사가 올까요? 부사가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형용사라고 또 답변을 해요. 왜냐면 그런 예문이 더 많거든요. 형용사가 오는데. 근데 부사에도 비교급이 존재하고 형용사에도 비교급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급 자리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비교급 of the two. 두 개 중에 뭐가 더 낫다 못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비교급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of the two는 생략이 돼서 단순 이런 형태로만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문상에서 이미 그런 정보가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 of the two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두 명의 남자 형제가 있어요. two brothers가 있다 라고 해놓고 좀 문장 몇 개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한 명은 다른 한 명보다 키가 커요 이렇게 말할 때 one is the taller than the other 이렇게 오겠죠? 한쪽은 다른 한쪽보다. 그러니까 두 명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급 앞에도 정관사를 쓰는 거라 이런 얘기죠. 뒤에 of the two가 없을 수도 있다. 내용상으로만 충분히 전달이 된다면. 세 번째는 관용어구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the former 그리고 the latter 라고 해서 전자, 후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관용어구니까 외워야 되는 거고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석을 했는데 비교급 앞에 더가 있어요. 뒤에 명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여러분 분석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에 반영된 게 바로 두 번째 문장이에요. The harder you dig. 그래서 이때 hard가 부사죠. 왜?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히 파면 팔수록 the faster you will finish. fast란 단어 형용사 부사 형태가 동일한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어요. 왜?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둘 다 부사가 와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팔수록 여러분은 더 빨리 끝날 거예요 라고 yelled Mr. Sir. Mr. Sir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문장 전체의 분석을 한번 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요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다? 그렇진 않아요. 목적어가 있을 때는 목적어를 지금처럼 제일 앞으로 목적어, 동사, 주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목적어가 강조됐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순이 이렇게 왔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가볼게요. Stanley Walnuts. Stanley Walnut는 couldn't dig, 팔 수 없었대요. Any harder. 더 이상 열심히 팔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Since every single muscle hurt. 모든 근육 하나하나가 hurt. 다쳤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Since. 중요한 문법 사항들이 연달아서 나왔는데 연달아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들은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 문장에서 도대체 이 구문을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기억해 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since가 있는데 since가 나오면 제일 먼저 시제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제를 확인해서 과거하고 현재 완료가 같이 써 있다. 이렇게. 요건 하나의 쌍입니다. since, 과거, 현재 완료. 하나의 쌍이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할 때 since의 의미는 이래로 혹은 이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since가 나왔는데 과거나 현재 완료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 라고 하게 된다면 since의 의미는 때문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이런 문제죠. since가 나왔단 말이에요. 뒤에 과거 시제가 나오고 문장이 막 이렇게 오다가 적당한 형태로 동사를 적당한 형태로 바꾸시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since 과거니까 과거면 다른 시제가 와서 때문에로 쓰일 수 있겠네라고 하지만 문제는 절대 그렇게 출제 안 되고요. since 과거가 나오면 무조건 다른 하나는 현재 완료인 거예요. 만약에 since 현재 완료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다른 거는 과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쓰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서 since 과거 나오면 무조건 다른 하나는 현재 완료냐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제를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진행형, 완료형, 그 다음에 완료, 진행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12가지 시제가 있다고 배웠어요. 여기에서 시제 일치를 시킬 때 과거끼리 먼저 오는 거예요. 과거자가 붙으면 얘네들끼리 먼저 친하고 얘네들끼리 먼저 친하고 얘네들끼리 먼저 친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되고 괄호는 한 칸씩만 과거하고 현재 어울릴 수 있고 현재는 또 미래랑 어울릴 수가 있는 건데 과거하고 미래는 공식적으로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사건의 특성상 이야기의 전개상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바로 영어 문법에 맞지 않는데 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쓸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영어 문법에 맞는 건 이렇게 돼야 일치한다고 보는 건데 유일하게 영어 문법에서 다른 시제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과거하고 현재 완료. since 쓸 때 요거예요. 유일하게 이 시제표에서 말하면 대각선이 유일하게 가능한 건 과거하고 현재 완료. 요거를 뜻하는 since가 거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동사도 보면 주어 동사 couldn't dig으니까 과거 시제 나왔잖아요. 근데 뒤쪽을 봤더니 every single muscle hurt.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왜냐면 hurt의 3단 변화는 동일하거든요. hurt.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라면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urt라고 나왔겠죠. 근데 그냥 hurt로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ince는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같은 말은 becaus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인 이유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죠. 꼭 익혀놓으세요. He was thirsty and hungry. 대등접속사 보호 두 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마르고 배가 고팠고요. He wanted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었다. want,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 이런 동사는 뭐 있습니까? want, expect, plan, promise, need, manage, choose, agree, intend, pretend, 이런 refuse 이런 동사들이 좀 있어요. 동사표에서 확인해 주도록 하세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Stanley's home, 스탠리의 집은 for the next 18 months, 다음
18개월 동안 이런 말입니다. would be right here. 여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라는 건 뭐예요? at Camp Lake라고 해서 이때 컴마는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미래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쵸? 다음 18개월 동안이니까 그러면 이때 would는 과거일까요? 아니죠. 이때는 약간의 가정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가정법이. 왜? 그렇게 될 것이다.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next 18 years인데 어떻게 would가 과거가 되겠어요? 과거는 아니겠죠. 캠프 그린 레이크. 캠프 그린 레이크는 was a terrible name. 아주 형편없는 이름이었습니다. It was in green. 녹색이지도 않았고요. There 동사 다음에 주어죠. 어떠한 호수도 없었습니다. 캠프 그린 레이크 was hot and full of sand. 뜨겁고 모래투성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be full of. 이런 말입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보호 두 개니까 be full of는 뭐뭐로 가득하다. 가득 차다 이렇게 되고 똑같은 말은 be filled with 이렇게 씁니다. 뭐뭐로 가득 찼다. 사실 it wasn't even a camp. 이건 캠프도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It was a place for bad boys. 나쁜 소년들을 위한 장소였다 이런 말이죠. 뭐 나쁜 소년이라 하면 뭐 아직까지는 뒤에 걸 읽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버릇이 없다거나 약간 이런 의미겠죠. Then 그렇다면 what was a good boy? Good boy like Stanley. 스탠리와 같은 착한 소년이 was doing 동사로 쓰였습니다. 뭘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목적어 what. 스탠리와 같은 like는 전치사로 쓰였죠. like는 동사로서는 좋아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전치사로 쓰였을 때 뭐뭐처럼 혹은 뭐뭐 같이 이런 의미가 돼서 같은 의미는 전치사 as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스탠리와 같은 이런 착한 소년이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He was sent. 그는 보내졌는데 to the camp. 캠프로 보내졌대요. 무엇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치사 for. 전치사 for의 의미는 세 가지로 기억해 놓으세요. 뭐뭇을 위해, 뭐뭐에 대해, 그 다음에 뭐뭐 동안 이런 말이죠. 뭐뭐 동안이라고 할 때는 뒤에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뭇에 대해서겠죠. Stealing a pair of sneakers. 한 켤레의 운동화를 훔쳤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캠프로 보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수동태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사형식의 수동태.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되겠죠. 그렇죠?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 두 개가 가능하잖아요. 수동태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거 스텝 1, 스텝 2, 3형식, 4형식, 5형식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4형식에만 적용하는 스텝 3가 떠올라야 되겠죠. 스텝 1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래. 주어 자리로. 그렇죠? 그리고 동사를 BPP로. 세 번째는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 그랬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스텝 2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만. 비동사의 형태를 맞춰줄 때는 네 가지 고려하라 그랬죠. 주어의 수, 시제, 조동사, 그 다음에 부정어 이렇게. 그리고 사형식의 스텝 3 뭐였습니까? 되게 중요하죠. 직접 목적어. 그렇죠?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꿀 때, 수동태로 변환시킬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쓴다. 이런 말이야. 전치사의 종류는 to, for, o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 was sent to the camp. 보내졌다 이런 말이 누가 보낸지 몰라요. 그죠? 누군가가 그를 보낸 거죠. 그죠? 원래 있는 문장도 someone 혹은 they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they sent him to the camp. 요거는 뭐뭐에서 뭐뭐를 사형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send가 보통 사형식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캠프에게 글을 보냈다가 아니라 글을 캠프로 보냈다. to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형식의 동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삼형식으로 쓰였다는 거죠. 수동태로 쓰이니까 he
was s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nt to the camp 그리고 일반적인 주어. 왜? 훔친 죄니까 당연히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법당국에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두 번째 가겠습니다. 본문 두 번째 계속 이어지네요. Stanley didn't really steal a pair of sneakers. 실제로 한 켤레의 운동화를 훔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He was just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여기서 장소이기 때문에 in을 쓴 거고 시간이기 때문에 at을 쓴 거예요. 물론 장소일 때도 at을 쓸 수 있고 시간일 때도 in을 쓸 수는 있는데 좀 구별해서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보통 이렇게 잘못된 장소에 있었고 잘못된 시간에 있었다. 둘 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둘 다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사의 어수는 장, 방, 시예요. 장소, 방법, 시간 순서대로 오니까 장소가 먼저 그 다음 시간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one day, 어느 날이라고 할 때 one day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어느 날이 되는 거죠. 만약에 미래의 어느 날이라고 하면은 someday가 되는 거예요. someday 이렇게. 막연하게 어느 날이라고 할 때 someday라고 합니다. 자, he was walking home.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대요. from school.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나왔잖아요. 과거하고 과거 진행은 같은 시제라고 했습니다. 형태만 좀 다른 거죠. Suddenly 갑자기 한 켤레의 old sneakers, 낡은 운동화가 fell 떨어졌는데 from the sky,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fall, fell, fallen, 떨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떨어지다 이런 말인데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죠. Sneakers hit him, 그를 쳤대요. on the head. 머리에 그를 때렸다. 머리로 그를 때렸다. 이제 머리에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머리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신체의 특정 부분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on을 쓰는 거예요. on the hea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니커즈 운동화가 머리 쪽으로 그를 때렸다 이러니까 머리로 맞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He started running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with the sneakers. 이 운동화를 가지고 이런 말이죠. 달리기 시작했어요. 왜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스탠리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운동화를 받으면 주변을 좀 둘러보고 왜 이게 떨어지나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어린 나이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start, begin. 그 다음에 like, love, hate, continue. 요 동사들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가 오는 삼형식 동사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취하면서 의미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running 해도 되고 to run 해도 됩니다. 그리고 with의 뜻은 세 가지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첫 번째, 뭐뭇을 가지고, 뭐뭐와 함께, 그리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3번의 뜻만 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질릴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면서 이때 목적 보호 자리는 주로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태가 주로 오죠. 여기서는 1번의 의미로 쓰였어요. 뭐뭇을 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신발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의 아버지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고요. 이때 tell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쓴 사형식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a few 하고 few 뒤에는 둘 다 복수 명사가 온다고 기억을 하세요. 가사 명사 말고요. 복수 명사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뜻, a few 조금, few 거의 없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분 이후에 the police stopped. 경찰이 스탠리를 멈춰 세웠대요. 그리고 물었대요. 동사 두 개, 대등접속사 연결해주고 있고요. 간접 목적어, 그에게 why he was running, 직접 목적어. 앞에서도 tell이라는 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여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ask도 사형식으로 쓰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지금 직접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간접 의문문의 형태. 간접 의문질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 의문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문사라고 하면 흔히 쉽게 말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형태도 다 의문사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가 딱 나오면 첫 번째로 의문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의문문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지 보고 퀘스천 마크가 없다, 의문문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에 맞게 돼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즉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돼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what이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려고 그리고 그가 왜 달리는지를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조금 자세할 수는 있지만 문장 하나하나 분석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해석만 됐다고 영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어 공부했다고 해석됐다고 그게 영어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학습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Unfortunately for Stanley. 스탠리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The sneakers, 운동화는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Famous baseball player, 유명한 농구 선수인 Cloud Livingstone에 속해 있었다. 즉 Cloud Livingstone의 것이었다 이런 말이죠. 컴마는 동격을 나타내고요. belong은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가 항상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That was why. 그게 바로 스탠리가 end up 끝났다는 거죠. 캠프 그린 레이크에서 끝난 이유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은 that was wh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why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럼 보통 과거니까 is라고 씁시다. That is why 혹은 that is becaus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해석은 비슷한데 that is why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는 결과고요. because가 오면 뒤에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at is why 앞에 있는 문장에는 원인이 오겠죠. 그런 다음에 that is why 다음에 결과 오는 거고 this is because는 이 앞쪽에 결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that is because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원인이에요. 왜? 지금 이 스탠리가 캠프 그린 레이크에 와 있는 이유는 이 운동화의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탠리가 end up ing 보통 우리가 요거 많이 외우죠. end up ing 그러면 ing를 끝내다로 해석하지 않고 ing 하는 걸로 끝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end up이라는 말은 뒤에 있는 걸로 결국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캠프 그린 레이크에 있는 걸로 끝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온 이유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부문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anley was assigned. 스탠리는 배치되었대요. To group D in a camp. 캠프에서 D 그룹에 배치되었다. assign 이라고 하게 되면 할당하다. 그렇죠? 할당하다. 배치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할당하다, 배치시키다. 그래서 뭐 allocate 라든지 뭐 이런 걸로 대치되고 배치시키다라고 하게 되면 place 혹은 arrange, arrange 이런 동사들하고 같이 쓰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there's there are 동사 다음에 주어 there's there are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there's there are 특징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동사 다음에 주어 일형식이라는 거, 그 다음 뭐뭇이 있다,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렇게 뭐 어떤 구문의 특징 몇 가지 뭐 수동태는 스텝 1, 2 이렇게 배운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문법책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겠어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핵심인 것만 기억하면 고3 때까지 괜찮나요? 단언하건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렵지 않다면 그냥 처음에 고3들이 공부하는 식으로 그냥 외워두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핵심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경우하고 핵심을 모른 채 단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그만큼 응용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스탠리의 그룹에는 6명의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had cool name,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like 전치사로 쓰였네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1, 2, 3. 엑스레이, 지그재그, 제로와 같은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소년들은 had to 조동사에 대한 동사 dig, 파야만 했다. one hole, 하나의 구멍을 매일매일 파야만 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each 다음에는 형용사로 쓸 때 뒤에 단수 명사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단수 동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every도 비슷하죠. every 다음에도 단수 명사가 와서 이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단수 동사가 오는 건데 여기서는 다행스럽게도 과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one hole을 말하기 전 하나의 구멍은 had to be 뭐뭐여야만 했다.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 이런 말입니다. 대략 15cm 깊이 그리고 150cm 폭 정도 돼야만 했다 이런 말이죠. Mr. Sir said 말을 했는데 You are digging 너희들은 파고 있어 뭘 하기 위해서 to build a character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사람은 좀 어때? 이 사람은 이래 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 원래 있는데 원래 있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bad boys가 모여있는 곳으로 온 곳이 캠프 그린 레이크였기 때문에 다시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본문 네 번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주 중요한 구문이 나왔습니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러면 이 비교급 자리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 첫 번째 설명을 했듯이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모아는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두 번째 와 있는 이 strong은 become이라는 건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요건 형용사로 쓰인 거죠. 형용사 이렇게.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형태를 좀 봤잖아요. 근데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od하고 wel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해요? better, best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bad, ill 이런 것들은 worse, worst 이렇게 변하고요. 또 many하고 much 같은 경우에는 more, most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little 같은 경우에는 less, least 이렇게 변하는 이 형태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more가 왜 왔느냐? more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건 지금 much의 비교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얼마만큼 파느냐? 이게 정도, 그죠?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많이 파면 팔수록 뭐 더 많은 걸 판다, 구멍이라고 하게 된다면 더 more holes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냥 단순히 more라고 나왔기 때문에 much가 원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become 동사는 이형식 동사였잖아요. 이형식 동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become 동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감각 동사 그 다음에 감각 동사 아닌데도 뒤에 형용사 쓸 수 있는 거 stay, get, grow, tur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구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파면 팔수록 더 힘이 세진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아주 중요한 건 고3 때까지 꾸준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it takes 시간, for 사람, 투부정사 이런 말입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it takes 시간 여기서 for 사람이 지금 생략된 형태로 쓰이죠. 요건 생략돼서 많이 쓰이니까 투부정사 매일매일
그죠? 구멍을 파는데 시간이 덜 걸렸다 이런 말. 점점 더 익숙해지고 능수능란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to 부정사를 쓴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In his second week, 두 번째 주에 as 접속사로 쓰였네요.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말이죠. 스탠리가 그의 구멍을 끝내고 있을 때 as는 시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뭐뭐 할 때. 혹은 뭐 시간의 의미니까 뭐뭐 할 때로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의 구멍을 파는 것을 끝날 때 끝나는 동안에 끝내면서 그는 봤는데 뭔가 shining 빛나는 뭔가를 보았다. in the dirt. dirt의 의미는 두 가지. 먼지의 의미도 있고요. 흙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흙이겠죠. 땅에서 지금 구멍을 파고 있으니까. 그리고 something shiny. shiny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본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명사가 나왔는데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한국어에는 이런 건 없어요. 영어에만 있죠. 이걸 우리가 후치수식,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해서 후치수식이라고 하고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thing, body, 원으로 끝나는 말. 그럼 이것도 thing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꾸밈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치사 구가 되고요.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은 항상 선행사를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구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Stanley's heart, 스탠리의 심장은 beat faster, 더 빨리 뛰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부사로 쓰였네요. He heard that, that 예를 들은 거예요. 앞에 동사 나와 있고 뒤쪽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호 나왔으니까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that입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누구든지 이런 말입니다. any라는 말은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 긍정문에서 any가 쓰이면 뜻이 모든 혹은 어떠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누구든 found something interesting, 흥미로운 뭔가를 발견한, 그쵸? 흥미로운 뭔가를 찾은 누군가든지 would be given the day off, 휴가를 받게 된다고 이런 말입니다. 이게 휴가 받다라는 뜻인데 본래는 휴가를 받다라고 할 때 표현이 give a day off예요. give a day off 이렇게. 그러면 말미를 주다. 말미를 주다. 말미를 준다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거예요. give a day off, 시간을 주다. 그래서 보통 휴가를 주다라고 할 때는 give 사람 이렇게 나오고 day off 이렇게 쓰거나 혹은 같은 표현은 grant 그 다음에 사람 leave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람에게 휴가를 주다. 이렇게 하게 되면 휴가를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는 the day off를 준다고 지금 돼 있죠. 휴가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the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표현에 조금 더 가깝게 표현 써 있다고 되면 되겠죠. 그래서 give a day off, 휴가를 준다 라고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He carefully picked up,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대요. shining object, 빛나는 물체를, object, 물체라는 뜻도 있고요.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빛나는 물체겠죠. 여기서는 빛나는 뭔가를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brush it off the dirt, 흙을 털어낸 거예요. off는 분리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흙을 털어낸 거죠. It was a small gold tube. 이것은 작은 금색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couldn't be real gold. 실제 금은 아니었습니다. Since it was too light. 너무나도 가벼웠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since가 나오면 시제 먼저 확인하라 그랬죠. 근데 시제를 봤더니 과거 뭐가 없어요? 현재 완료 없죠. 그러면 때문에 because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re's there 동사 다음에 주어 두 개의 문자가 있었다. KB라는 어디에? At the bottom of the tube. 그 통의 밑바닥에는 KB라는 두 개의 글자가 있었대요.
What did KB stand for? stand for 의미하다 혹은 상징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말입니다. Stanley's heart, 스탠리의 심장이 beat even faster, 더 빨리 뛰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fast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어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faster라고 비교급이 나왔죠. 그러면 하나 더 비교급 수식해주는 말. 비교급을 수식한다는 얘기는 비교급은 형용사의 비교급, 부사의 비교급이 둘 다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비교급 수식해주고 부사의 비교급도 다 수식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급 수식하는 구분은 전부 다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형용사와 부사를 둘 다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even, much, still, far, a lot 이렇게 5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